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보험법과 관련돼서 마인드맵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마인드맵 내용에서 모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요.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 장, 종이가 좀 컸으면 좋겠습니다. 큰 종이가 한 장을 준비하시고, 이 준비된 종이에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집에 있는 달력입니다. 달력에 여러분들이 그려보시면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그걸로 생각하고요. 있으면 이렇게 좀 커야 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되죠. 이 정도는 크면 이 정도로 범위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보험법과 관련돼서 보험법입니다. 보험법. 이 보험법은 먼저 보험법의 통칙이 있고요. 통칙이 있습니다. 처음에 배우는 저희가 한 3시간 정도 배우는 것은 통칙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고 인보험이 있습니다. 손해보험에서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피보험 이익이 있어야죠. 피보험이 있어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보험가액이라고 하기도 하죠. 보험가액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 대리라고 있습니다. 보험자 대리. 대신 가져가는 거죠. 보험자 대리. 그 다음에 보험 목적의 양도가 있습니다. 보험 목적을 양도하는 보험 목적의 양도. 이게 이제 손해보험에서 저희들이 우리의 시험범위에 해당되겠고요. 인보험에서는 타인의 생명보험인데, 인보험과 관련돼서는 우리 손해평가사 시험에서는 많이 안 할 걸 예상하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험법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자, 위험을, 어떤 리스크를 느끼는 개개인이 단체를 구성하죠? 단체를 구성합니다. 이게 위험자 단체죠? 위험자 단체를 구성해서 누굴 찾아갑니까? 보험자가 있고, 위험자 단체를 구성하는 쪽이 보험계약자입니다.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만나서 서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면 보험자가 있고 보험계약자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그다음에 보험자하고 보험계약자는 둘이 보험계약을 맡게 되겠죠. 보험계약을,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데, 이때 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보험자를 도와주는 보험보조자들이 있습니다. 보험보조자들. 이 보험보조자들이 첫 번째 보험설계사가 있습니다. 보험설계사. 두 번째 보험대리점이 있고요. 세 번째 인보험에서 있는 보험의가 있습니다. 보험자의 보조자입니다. 보험자의 보조자이고,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에 관계돼서 보험계약자와 보험자 사이에서 중개 역할을 하는 보험중개사가 있습니다. 이 보험중개사는 고지 의무라든가 통지 의무 수령권이라든가 아무것도 없죠. 단지 중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개만 하는 거죠. 그다음 보험 설계사의 역할, 보험 대리점의 역할, 보험의의 역할을 좀 구분하셔야 되는데,
보험은 아시다시피 뭐가 있습니까? 고지 수령권이 있죠? 그래서는 고지 수령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 대리점은 보험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독립된 상인이죠? 독립된 상인이어서 독립된 상인으로서 뭐가 있습니까? 고지의무 수령권이라든가 계약 체결권, 통지의무 수령권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보험자와의 약정에 따라서 뭐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있고요. 보험 설계상 아무것도 없죠? 네, 아무것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됐습니다. 어떤 위험에 대해서 집이랑 전시험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위험 단체를 구성한 게 보험계약자,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이제 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이 보험계약은 자, 보험계약자의 청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청약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승낙이 있죠? 승낙이 있습니다. 승낙은 누가 합니까? 그렇습니다. 보험자가 승낙을 하게 됩니다. 보험자가 승낙을 하게 되죠? 보험자가 승낙을 하는데 이때 이 보험자는 약관에 의해서 누구에게요?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라든가 교부의무가 나오게 되죠. 교부의무가 나옵니다. 자, 이래서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이 되는데 이때 청약 당시에 청약을 할 때 최초 보험료가 납입이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가 납입이 되었다면 일부가 됐든 전부가 됐든 묻지 않습니다. 이때는 며칠이네요? 30일. 그렇죠. 30일 이내에 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30일 이내에 승낙 납부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 기간 안에 보험계약자의 보험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 보험 사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죠? 책임을 집니다. 이 보험 사고에 대해서 누구에게요? 보험자에게 책임 의무가 있습니다. 책임을 집니다. 이 특별하게 보험 청약에 대해서 거절할 만한 게 특별하게 없다면 어디에서 특별한 게 없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서? 고지 의무죠. 무슨 의무요? 고지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고지 의무에 대해서 보험자가 특별하게 거절해야 될 사유가 없다면 승낙을 하게 됩니다. 30일 이내에 만약에 승낙에 대한 납부 통지가 없다면 우리가 이걸 보고 승낙전 보호제도라고 합니다. 승낙전 보호제도. 그래서 승낙전 보호제도라는 계약자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고지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보험자는 뭘 줍니까? 보험증권을 교부하죠. 보험증권을 교부합니다. 근데 주의할 건 이 보험증권의 교부가 계약의 요건이 아니라는 거. 이것은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닙니다. 계약 성립 요건이 아니고요. 이 보험증권은 증거증권성이 있고 면책증권성, 요식증권성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승낙. 보험증권이 교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승낙이 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되면 보험이
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지가 되는 경우도 있고,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죠.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 보험계약자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고, 그죠? 보험료 지급 의무, 또 위험 변경 증가의 통지 의무, 위험 변경 증가 통지 의무, 그다음 위험 유지 의무도 있죠. 위험 유지 의무. 이 위험 유지 의무는 누구에게 되어 있습니까? 보험 수익자에게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보험 수익자에게도 응보험에서 전제한다는 거. 자, 이와 관련된 것은 전부 보험계약자의 의무사항이고요. 이것은 전부 누구의 의무사항이고요? 누가 할 수 있고요?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해지 같은 경우는 추가로 서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공통사항입니다. 서로. 그 다음에 보험사만의 의무사항이 있죠. 보험자. 여기에서 유법에 대해서 보험료 반환 의무가 있고요. 보험료 반환 의무. 그 다음에 보험료 적립금 반환 의무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보험자에게 요구되는 그래서 서로 공통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쭉 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에 보험이 해지가 되었다면 보험 계약이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죠. 부활 요건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부활 요건에 해당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보험계약의 부활에서는 다시 한번 사고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보험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자는 뭘 줘야 됩니까? 보험금 지급. 그렇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데 조건은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만약에 면책 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보험금 지급 의무와 관련돼서 이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 계약자가 뭘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통지 의무가 발생하죠? 통지 의무가 발생하고요. 그럼 또 뭐가 있습니까? 보험 사고와 관련된 손해방지? 그렇습니다.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있죠? 손해방지 경감 의무가 발생합니다. 보험 사고 관련돼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보험 계약부터 보험 사고까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와 관련돼서 이제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살펴봐야 될 게 지우기가 아깝죠? 지우기가 아깝습니다. 지우기가. 예. 이 보험 목적과 관련돼서 또 우리가 나온 게 뭐가 있습니까? 보험의 양도가 있죠. 보험의 양도가 있습니다. 보험의 양도는 우리가 추정한다 이런 표현만 들어봤죠. 추정상.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승낙점 보호제도, 이 승낙점 보호제 절차에 대해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저까지가 뭔 거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승낙전 보호제도와 관련돼서 쭉쭉 쓰고 싶은데요. 지우기가 모여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승낙전 보호는 청약이 이루어지고, 청약이 이 기간 동안인데요. 승낙 30일 전까지인데, 보험료가 지급이 돼야 됩니다. 보험료가 지급이랄까요? 보험료가 지급이 된 상태에서 30일 내에 납부 통지가 없다면 승낙 의제로 보는 거죠. 승낙 의제로 보고, 그래서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그 다음에 15일 내에 또 청약에 대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보험증권, 그래서 보험증권 수령으로부터 15일 내에 뭐 할 수 있습니까? 처리할 수 있죠. 처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증권과 관련돼서 만약에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몇 개월이네요? 1개월을 내리지 못한다. 이런 표현이 있었죠? 내리지 못한다. 보험증권과 관련돼서 처리사항을 씁니다. 이 정도가 승낙의제와 승낙전 보험사고인데, 보험자의 책임이라는 거, 보험사고, 청약이 이루어질 때 30일 내. 그 다음에 부활도 지금 별도로 하나 그려봐야 되는데, 말을 한번 해볼까요? 자, 부활의 요건이 있죠. 부활은 일정 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2년 이내죠? 2년. 해지가 되고 나서, 이 해지가 돼서 부활을 하려면, 근데 해지 요건도 있죠. 해지하려면 뭐 해야 될까? 최고해야 돼요. 해지하기 위해서 최고를 바탕으로 하는데, 최고를 해야 되고요. 해제는 최초 보험료가 2개월 납입이 되지 않으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시점으로 돌아가서 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소급여가 있는 거죠. 해제는 소급여가 있고요. 해지는 장래에 관련돼서 그만두는 것이고요. 우리 상법에서는 대부분 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성. 보험계약의 특성 중에 계속성 때문에 해지를 요건을 하고 있고요. 해지는, 자, 1회분, 2회분이 납부되지 않는다면 최고를 하는데, 최고 날짜는 통상적으로 말일까지, 최고는 말일까지 했어도,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해지가 되는 거죠. 해지 기간 지나서 부활을 하는데, 부활의 요건에 첫 번째 중요한 것은 해지 환급금을 떼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야 되죠? 해지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납된 보험료와 연체된 보험료와 약정이자죠. 약정이자하고 플러스 미납 보험료를 지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무가 다시 발생합니까? 고지 의무가 다시 발생하죠. 고지 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새로운 계약으로 보는 거죠. 새로운 계약을 한다는 거. 기존의 보험이 부활하게 하는데 보험 계약이죠. 새로운 계약은 새로운 걸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새로운 계약이다. 고지 의무가 있으면서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있다는 거. 새로운 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요건에 해당이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부활 청약이 이루어지는데, 부활에 대해서 또 마찬가지로 승낙전 사고가 있겠죠? 부활이 청약이 이루어지면 승낙할 때까지 30일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 정도가 보험계약의 부활이고요. 이제 또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우리 시험에서 무효와 취소 사유, 무효와 취소 사유 구분하셔야 되죠? 무효와 취소 사유. 무효의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초과보험의 경우에 무효이고요. 초과보험. 또는 뭐가 있었습니까? 사기간 초과보험, 그 다음에 중복보험도 무효였나요? 이런 경우.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 여기서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위험변경 증가 통지 의무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또 반대로 감액 청구권도 있다는 거. 감액 청구권. 없네. 빠졌네. 감액 청구권도 있죠. 감액 청구권. 위험이 증가가 되지 않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감액 청구권이 있었고요.
이 통지 의무와 그다음에 고지 의무는 서로 다르죠? 시점이? 네, 다릅니다. 통지 의무는 계약이 성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의무고 고지 의무는 계약이 할 때 청약 당시에 이루어지는 계약 전에 이루어진 고지 의무였습니다. 그다음에 보험금 지급 의무, 보험료 반환, 그다음에 보험료 반환 청구권, 보험료, 그다음에 보험금 청구권. 이것은 우리가 약간 2년, 3년이었던 거. 이쪽에서는 보험 계약자와 관련해서 몇 년입니까? 3년. 그다음에 보험자와 관련돼서는 2년. 이런 내용들이 좀 바뀌었다. 그다음 약관의 해석 원칙이라든가 개별 약관 해석의 원칙,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뭐 거의 여기에서 한 15문제 이상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이라는 문제. 보험자 뒤에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잔존물 대위죠. 보험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제3자에게 청구권 행사하는 보험자 대위, 보험의 목적,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그려봤는데, 흡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참고 삼아서 여러분들이 좀 더 좋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저희가 한계라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 원래 그냥 쭉 가야 돼. 다 그려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뭐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흐름은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하자면, 이 목적물에 대해서,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뭘 해야 됩니까? 저기 있는 거 여기서 하겠습니다. 저기서. 자리가 비었네요. 보험 가입이라는 게 있죠?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 있잖아요. 보험 가입과 보험 금액. 이 평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기평가 보험, 그 다음에 미평가 보험, 초과 보험, 일부 보험, 중복 보험, 그 다음에 일부 보험. 이거 차이점. 두 문제 이상의 가치가 있죠. 시험 문제에서. 각각의 차이점. 특히 일부 보험은 아마 계산 문제에 아마 주의하시고요. 계산 문제. 지난번 1회 시험 문제에서 중복보험과 일부보험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 시험에서는 초과보험 무조건 나올 것 같고요. 지난번에 기평가, 미평가 나왔으면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두 문제에서 세 문제, 이렇게 세 문제가 출제가 됐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에서 세 문제니까, 이거 같은 거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협의해야 된다겠죠? 증권의 기재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사고 발생 시에 자문서에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가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손해보험의 종류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우리가 화재보험이 있었죠. 손해보험은 화재보험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보편의 원칙, 그 다음에 뭐 손해 방지 의무도 있고요. 이 정도가 전체적으로 우리 보험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평상시 한번 그려보시고요. 다음에 저희가 자료로 올려져 있으니까 출력해서 필요하시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동안 손해평가사 보험법 강의 감사드립니다.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